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왜 들어왔지? 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후에야 생각이 나는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웃어넘기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나도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죠.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신문 기사를 읽고 친구들과 바로 토론을 했는데 요즘은 읽은 지 얼마 안 돼도 금세 잊어버려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꾼 뒤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집중력도 회복된 겁니다. 다시 신문을 읽고 손주들과 대화 나누는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밝혀낸 치매의 새로운 원인 후보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 핵심 루틴 3가지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의학계에서는 치매의 원인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수많은 연구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이 단백질을 없애는 데만 집중했죠. 무려 20년 이상 수천 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었고 수백조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치매 치료제는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만으로는 치매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았는데도 인지 기능에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바둑도 두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죠. 반대로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지 않은데도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족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죠. 이런 사례들이 점점 쌓이면서 의학계는 아밀로이드 단백질만으로는 치매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서 바로 새로운 단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뇌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세포, 별세포 ASTROCYT입니다. 별세포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현미경으로 보면 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수의 별세포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신경세포만큼이나 중요한 세포라는 뜻이죠. 그럼 별세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몸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이때 별세포가 혈관에서 포도당을 가져와 신경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 전달합니다. 둘째, 뇌 속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치워주고 특히 우리가 잠을 잘 때 별세포가 활발하게 뇌를 청소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이 나온 거죠. 셋째, 혈관과 뇌 사이의 관문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나쁜 물질이 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혈액-내 장벽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별세포입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뇌를 지키고 돌보는 착한 관리인 같은 존재인데 어느 순간 이 별세포가 문제의 주범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착한 관리인이 갑자기 악역으로 바뀌는 걸까요? 바로 스트레스와 손상, 독성 물질, 감염 같은 자극에 의해 별세포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반응성 별세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치매의 새로운 퍼즐 조각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세포는 원래 뇌의 청소부이자 관리인 역할을 하는 착한 세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상황이 반복되면 이 별세포가 돌연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거나 뇌 손상이나 감염, 혹은 미세먼지 중금속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별세포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얌전하게 뇌를 지키던 별세포가 갑자기 크기가 커지고 팔 같은 가지가 늘어나며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치 착한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성격이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별세포를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손상된 뇌 부위를 도와주려고, 염증을 줄여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즉,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응이 오래 지속되거나 강도가 지나치게 세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도움을 주려던 별세포가 오히려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일부 별세포는 시간이 지나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을 연구자들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부터 뇌세포 파괴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무서운 이유, 그 핵심은 바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별세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특정 효소를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효소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과도하게 분해하면서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과산화수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상처 소독할 때 쓰는 하얀 거품 나는 액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 뇌 안에서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파괴하며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위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산됩니다. 죽어가는 뇌세포가 또 다른 독성 신호를 내보내 다른 별세포들까지 중증 반응성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도미노가 연속해서 쓰러지듯 뇌 속에서 파괴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 같은 중요한 부위들이 차례로 손상되면서 치매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치매는 단순히 어떤 단백질이 쌓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뇌 안의 별세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생겨나는 걸까요? 연구자들이 밝혀낸 주요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단기간에는 괜찮지만 이 호르몬이 오래 과다 분비되면 뇌 속 염증이 늘어나고 결국 별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즉,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불씨가 피어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진탕, 뇌졸중 같은 손상은 그 부위의 별세포를 흥분 상태로 바꿔버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서서히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처럼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뇌에도 영향을 미쳐 별세포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감염 이후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 추정됩니다. 네 번째는 독성 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면 별세포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혈내 장벽까지 통과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흡연, 과음, 수면 부족, 자외선, 가공식품 같은 요인들이 활성산소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고 이것이 별세포를 과민 반응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즉,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 5가지 요인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5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위험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짧게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뇌에서 염증이 생기고 별세포가 쉽게 과민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같은 나이대보다 기억력 저하가 2배 이상 빠르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 뇌에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즉,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 안에 독성 물질이 그대로 쌓이고 별세포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잠이 부족해서 머리가 무겁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이미 뇌 속 별세포는 평소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관리는 치매 예방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뇌 손상과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먼저 뇌 손상부터 볼까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머리를 다친 후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아졌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별세포가 흥분 상태로 바뀌어 서서히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10년 전에 가벼운 뇌진탕을 겪었는데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력 저하가 점점 심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불길로 번진 셈이죠. 두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됩니다. 감염 이후 머리가 멍하다,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소위 브레인 포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뇌 속 별세포가 과민 반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직접 뇌로 침투하지 않더라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별세포를 흥분시키고 일부는 중증 반응성 상태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즉, 사고나 감염 같은 사건은 단순히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뇌 건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독성 물질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성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입니다. 입자가 너무 작아서 폐를 통과해 혈관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혈액 내 장벽까지 뚫고 뇌 속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먼지들이 뇌에 쌓이면 별세포가 독성에 반응하며 과민해지는 것이죠. 또한 알루미늄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제들도 마찬가지로 뇌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물질들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 축적되면 별세포를 자극하고 결국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음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쉽게 말해 뇌 속의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자외선 노출,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모두 원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 습관을 해도 젊을 때보다 뇌가 훨씬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별세포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 중증 반응성 상태로 굳어지고 결국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을 내뿜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 마시는 담배 한 모금, 가볍게 넘겼던 패스트푸드 한 끼가 뇌 건강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별세포가 중증 반응성으로 변하면 뇌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치매 초기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데 이곳이 손상되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방금 밥을 먹고도 식사했나?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측두엽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부위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친숙한 물건 이름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하고 얼버무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두엽입니다. 판단과 계획을 맡고 있는 영역인데 이곳이 손상되면 감정 조절이 어렵고 간단한 계획조차 세우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 보러 나가야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건망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되살아나지만 치매 초기 신호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 혹시 뇌 속에서 별세포의 변화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별세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세 가지, 바로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는 청소 모드에 들어갑니다. 만약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밤마다 뒤척이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 별세포는 과부하에 걸리고 결국 과민한 상태로 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 그리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혈류가 활발해지고 별세포가 원래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 5일 하루 30분만 실천해도 뇌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별세포를 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같은 작은 실천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뇌가 안정되고 별세포도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잘 자고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별세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별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핵심은 식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데 이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짙은 보라색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차이가 거의 없으니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줌, 밥 숟가락으로 2~3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녹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EGCG라는 성분은 뇌 속 염증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카페인이 있으니 오후 늦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이자 별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즉, 오늘 저녁 반찬에 고등어 한 토막, 간식으로 호두 한 줌, 아침에 블루베리 한 컵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별세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환경 속 독성 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많은 성분이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 활성산소들이 뇌에 쌓이면 별세포는 끊임없는 자극을 받아 결국 과민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즉, 담배 한 개비가 뇌 속 별세포를 공격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늘려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자주 많이 마시는 습관은 별세포의 변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환경 독성 물질도 문제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가능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 이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온 화학 물질이 음식에 스며들어 혈액을 타고 뇌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리기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알루미늄 냄비나 호일보다는 스테인리스, 유리, 세라믹 제품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중금속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연절주 환경 관리는 별세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속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뇌 활동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먼저 두뇌 활동입니다.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집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퍼즐이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뇌에 꾸준히 자극을 주면 신경세포 간 연결이 강화되고 별세포도 건강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독서, 새로운 단어 외우기, 간단한 숫자 계산만으로도 뇌 운동 효과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대화와 만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뇌 속 염증 반응까지 줄여줍니다. 반대로 고립된 생활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별세포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단순히 아밀로이드 단백질만이 아니라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별세포를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항산화 식품과 오메가3, 금연과 절주, 사회적 관계 유지, 정기 검진까지 이 모든 것이 곧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평생을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